안녕하세요. 스모입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벌써 6개월이 지난 현재, 아르헨티나의 극적인 우승, 그리고 그 감동이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갈 때쯤 제게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메시가 야유를 받아? 월드컵 우승을 하드캐리한 메gat이 야유라니. 그럴 순 없어. 젠장. 프라모델러인 내가 메gat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메시를 위해 만들게 된 오늘의 차는 타미야의 1대24 스케일 맥라렌 세나입니다. 슈퍼카 제조사인 맥라렌에서 2019년부터 500대 한정으로 만든 이 하이퍼카는 과거 맥라렌 F1 팀 소속으로 맥라렌에게 수많은 우승컵을 안겨준 올타임 레전드 드라이버인 아일톤 세나를 기리기 위한 차입니다. F1 레이싱에서 정점을 찍고 지금은 전설이 되어버린 세나, 그리고 월드컵 우승을 통해 마침내 축구의 신이 되어버린 메시. 종목은 다르지만 각자가 속해 있는 스포츠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두 선수를 생각하면 세나의 이름을 딴 이 13억 원짜리 슈퍼카는 메시에 정말 찰떡같이 어울리는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트 구성은 런더 봉지 7장, 4개의 고무 타이어, 습식 데칼과 메탈 스티커, 컬러 가이드와 배경 설명, 제작 팁이 적힌 종이 한 장과 그리고 조금은 부담스러운 총 20페이지의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키트는 2021년에 타미야에서 완전 신규명으로 발매된 키트입니다. 자동차 프라모델 업계의 압도적 0티어라고 할 수 있는 타미야. 그리고 그 타미야에서 내준 최신 금형의 키트는 정말 어마어마한 품질을 자랑하는데요. 깔끔하게 떨어지는 디테일과 흠잡을 곳 없는 플라스틱의 품질, 정교하지만 제작자를 배려한 편리한 설계가 돋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스트레이트 빌드, 즉 추가적인 디테일 파츠 없이 설명서 그대로를 따라가며 최대한 키트에 들어있는 부품만을 사용해 완성을 해볼 겁니다. 런너에서 제거한 각각 부품들은 이런 게이트가 남아있으니 멸치 똥 따듯이 하나하나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여담이지만 이 키트는 작년 12월 월드컵 시작 전에 샀습니다. 당연히 브라질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해 브라질 에디션으로 만들려는 것이 저희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브라질의 6번째 월드컵 우승, 네이마르의 성불, 그리고 펠레와 견줄 브라질의 영웅 아일톤 세나의 이름을 딴 하이퍼카까지 완벽한 유튜브 각을 뽑아낸 상상을 했었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을 16강에서 박살내고 본인들이 8강 딱을 해버릴 줄은. 하지만 4년 후에 브라질이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된다면 그때 다시 브라질 에디션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물론 4년 후에도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봐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그란 밀핀 조각들은 퍼티를 이용해 속을 채워주고 사포로 갈아주어 홈을 메워줍니다.
다음은 접합선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앞쪽 후드 쪽은 이렇게 두 개의 부품을 서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 가운데 선이 생기게 되는데 박스 아트를 보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부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원래 있지도 않은 이 라인을 없애기 위해 무수지 접착제를 이용해 접합선에 흘려놓고 양옆을 꾹꾹 눌러주며 녹인 플라스틱으로 홈을 메워줍니다. 하루 정도 건조시키고 1차로 나이프, 그 다음은 사포를 이용해 부품의 공류를 유지하며 나머지 자국들을 없애줍니다. 접합선 수정이 끝났으면 180번에서 시작해 320번 스펀지 사포로 가볍게 표면 정리를 해줍니다. 타미야에서 나온 키트 같은 경우는 워낙 품질이 좋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안 해줘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짱이죠. 하지만 저는 작은 차이를 위해 큰 노력을 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꼼꼼히 해줄 겁니다. 표면 정리까지 끝났으면 서페이서를 먼저 올려주고 이후에는 세나의 메인 컬러가 될 미스터 칼라의 GX1번 쿨 화이트를 곱게 칠해줍니다. 바디가 건조될 동안은 이제 본격적인 도색에 들어갑니다. 이번 키트에 들어갈 메탈릭 컬러는 총 4개로 알루미늄 실버, 티타늄 골드와 티타늄 실버, 라이트 건메탈, 그리고 일반 실버가 있습니다. 5개네. 아무튼 메탈릭 컬러를 칠할 때는 이렇게 밑색으로 유광 검정을 깔아주면 메탈릭 컬러가 올라갔을 때 더 깊은 색감의 금속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엔진 커버 쪽은 방광 검정으로 칠해주고 볼트 쪽은 포인트가 될 에나멜 크롬 실버를 이쑤시개로 콕콕 찍어줍니다. 이런 형태가 복잡한 부품은 잔머리를 잘 굴려줘야 합니다. 경계면이 뚜렷한 곳은 마스킹으로, 애매한 곳은 에나멜 도료를 뿌려주고 삐져나온 것만 에나멜 쉰너로 닦아주면 됩니다. 잔머리라고 해봤자 메시의 축구지는 만큼 놀라운 창의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니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도색이 끝나면 엔진 위쪽에는 커버를, 본체 옆면에는 드라이브 샤프트를 좌우에 끼워주면 세나의 4.0 트윈 터보차지 V8 엔진이 뚝딱 완성됩니다. 엔진은 아까 칠한 부품에 끼워주고 이제 셰시 작업에 들어갑니다. 기본 뼈대가 될 셰시에는 방광 검정을 칠해주고 그 다음엔 발매트 부분을 칠해줘야 하는데요. 경계면은 뚜렷하지만 너무 안쪽에 있어 마스킹 테이프를 붙일 공간은 부족해 보이니 마스킹 조를 이용해줍니다. 점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 물을 2방울만 섞어 점도를 조절해줬습니다. 색분할이 되어 있는 부품의 위치를 보고 그에 맞는 도구를 사용하면 이런 변태 같은 위치에 있는 부품도 마스킹 과정을 날로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발매트 색은 어두운 회색의 무광 도료인 점원 그레이로 칠해주면 매트 쪽은 깔끔하게 도색 끝. 뒤쪽의 구조물은 티타늄 실버로 칠해주고 여기는 귀찮으니까 붓으로 알루미늄 실버를 간단하게 칠해줍니다. 마무리로 데칼로 제공되는 맥라렌 로고를 매트 쪽에 붙여주면 꽤나 확실한 포인트가 됩니다. 벌크 헤드에는 각종 페달을 붙여줘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미끄럼 방지 고무를 에나멜 검정으로 표현해준 뒤에
수지 접착제를 발라 붙여줍니다. 살짝만 발라도 단단하게 고정되니 많이 바르면 안됩니다. 벌크 헤드도 앞쪽에 끼워주고 양옆에는 휠 하우징 쪽 부품을 끼워주면 기초 공사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뼈대는 완성했으니 다음은 휠 쪽을 만들어줘야겠죠. 휠 쪽은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캘리퍼, 그리고 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디스크 쪽은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제 아무리 타미야라도 디스크에 구멍을 뚫어줄 기술력은 부족한 것 같으니 제가 직접 핀바이스를 이용해 뚫어줄 겁니다. 구석에 쭈그리고 있던 드릴 세트에서 적절한 사이즈인 0.3mm 드릴날을 골라주고 핀바이스에 합체시켜 구멍에 딱 맞게 뚫어줍니다. 뚫으면서 구멍이 몇 개나 있나 세보니까 한 개에 딱 140개가 있었습니다. 디스크는 앞에 2개, 뒤에 2개로 총 4개가 있으니까 모두 합해 560개의 구멍을 한 땀 한 땀 뚫어주면 됩니다. 560이라는 숫자가 꽤 커 보이지만 메시의 리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켜놓고 묵묵히 작업하다 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더라고요. 더럽게 많네 진짜. 그래도 이렇게 작업한 디스크는 순정 부품과 비교했을 때 깨알같은 디테일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저분해진 뒤편은 나이프와 사포로 깔끔하게 정리해준 뒤에 라이트 건메탈을 칠해줍니다. 디스크 가운데 부분은 색이 다르기 때문에 마스킹을 해줍니다. 동그란 모양으로 마스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마스킹 테이프보다 잘 늘어나는 곡선용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 붙여준 후 반광 검정을 칠해줍니다. 은색 부분은 조심스럽게 붓칠해주면 디스크는 완성. 다음은 브레이크 캘리퍼를 칠해줍니다. 메시의 나라인 아르헨티나의 파란색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 제가 준비한 도료는 IPPA 스카이 블루입니다. 직역하면 하늘색인데 슬프지만 일단 서울의 하늘은 아닌 것 같네요. 아르헨티나 축구 유니폼에 있는 연파랑보다 살짝 더 선명한 이 파랑은 가장 메인 포인트가 될 컬러이기 때문에 흰색을 섞지 않고 쨍한 색을 살려 그대로 사용해 주겠습니다. 휠캡도 까먹지 않고 칠해주고요. 건조가 끝나면 맥라렌 로고를 제공된 습식 데칼을 이용해 붙여줍니다. 바탕색이 밝기 때문에 검은색 로고를 골라 잘라주고 물에 불려준 뒤에 중앙에 오기의 위치를 잘 잡은 후에 면봉으로 물기를 빼줍니다. 휠은 메인 바디 컬러인 화이트와 강렬하게 대비되는 유광 검정을 올려주고 맥라렌 엠블럼이 들어간 휠캡을 가운데에 장착. 색이 까지지 않게 타이어까지 조심스럽게 끼워주면 고급져 보이는 휠까지 완성. 이제 만들어둔 부품들을 조립할 재밌는 시간입니다. 디스크의 캘리퍼, 프론트 서스펜션부터 만들어둔 엔진까지 별다른 가공 없이 색만 올려주었는데도 레고처럼 정교하게 맞물리며 조립되는 이 순간을 보면 정말이지 타미야의 설계에 무릎을 탁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미야 폼 미쳤다.
셰시와 구동계를 완성했으니 다음은 내부 인테리어를 꾸며줄 시간입니다. 실제 차에는 내부를 포함한 거의 모든 것이 카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카본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별매 데칼을 쓰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순정 부품 그대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은 바로 도류계의 샤넬이라고 할 수 있는 피니셔즈사의 카본 블랙 매트입니다. 왜 샤넬이냐고요? 비싸서 방금 제가 지어낸 별명이기 때문입니다. 도류를 희석시킬 전용 신너만 해도 제가 사용하는 일반 신너의 3배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가격이지만 월드컵 우승자를 위한 이 차에 이 정도 투자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 조금 아깝긴 한데 쟁여두고 나중에도 쓰면 되니 괜찮습니다. 카본 블랙 매트라는 이름답게 실제 카본처럼 오묘하지만 아름다운 진회색을 내는 것이 보이시나요? 일반 검정하고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확실히 보이죠. 시트에는 무광 검정을 칠한 쿠션들을 차례로 붙여주고 사이드에 나머지 부품까지 달아주면 간단하게 시트 완성입니다. 다음은 도어입니다. 여기도 블루를 포인트로 준 도어 지지대를 붙여주고 바워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은 데칼로 표현해준 뒤에 방광 마감을 올려 홈에 쏙 넣어주면 됩니다. 맥라렌 세나의 차문은 버터플라이 도어 방식이니까 나비날개처럼 아마 이런 식으로 열고 닫힐 겁니다. 바닥바닥. 대시보드도 마찬가지로 설명서를 보며 차곡차곡 조립해주면 됩니다. 인테리어 쪽은 엔진과 구동계와는 다른 아기자기한 맛이 있습니다. 작지만 꽤 정밀하게 재현된 인테리어를 만들고 있으면 슈퍼카 안에 앉아있는 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본 내부가 이런 느낌이겠지 하는 상상이 들더라고요. 1년에 540억을 넘게 버는 메시도 이런 슈퍼카에 앉아있으면 행복한 표정을 짓겠죠. 방금 계산해보니 메시는 2주만 뛰면 실제 맥라렌 세나를 살 수가 있네요. 와 진짜 존나 부러. 어쨌든 이런 망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조립만이 남게 됩니다. 시트를 먼저 양쪽에 넣어주고 앞에는 대시보드, 그리고 양쪽 문을 닫아주면 메시도 만족할 하이퍼카스러운 내부가 완성됩니다. 다음 작업은 바디입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바디가 통짜로 되어 있는 차와는 다르게 뼈대에 살을 붙여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극한의 공기역학을 고려한 하이퍼카 특유의 복잡한 형상 때문이죠. 먼저 340km로 달리며 뿜어져 나오는 열을 식혀줄 장치를 설치해줍니다. 뒷바퀴 앞에 위치한 후방 라디에이터, 전방 그릴,
그리고 전방 라디에이터를 설치해주고 다운포스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듯한 거대한 스플리터를 붙여줍니다. 헤드라이트는 클리어 부품을 조합해서 차곡차곡 조립해주고 왼쪽과 오른쪽에 끼워주면 앞쪽 부분은 완성. 뒤쪽은 후방 라이트만 붙여주면 됩니다. 이제 창문 쪽을 작업해야 합니다. 클리어 부품은 스크래치에 매우 취약하니 햄버거 시키고 남은 냅킨을 바닥에 깔아주고 뚜렷한 경계면을 위해 에나멜 검정으로 모서리를 칠해주면 됩니다. 삐져나와도 나중에 닦아내면 되니 대충 하면 됩니다. 천장 부분은 썬팅을 위해 안쪽을 에나멜 스모크로 칠해줍니다. 내부를 칠하지 않은 부품과 비교하면 칠한 쪽에 썬팅 작업이 잘 된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클리어 부품을 하나씩 얹어주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세나는 특이하게도 밖에서도 내부가 다 보이게 창문이 조각조각 쪼개져 있습니다. 멋있기는 한데 사실 왜 이렇게 해놓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맥라렌이 왜 이랬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안에서 수상한 짓은 못하겠네요. 마무리로 와이퍼까지 달아주면 바디의 골격이 완성됩니다. 이제 영상 초반에 화이트로 칠해놨던 바디로 돌아옵니다. 흰색이 건조까지 잘 되었지만 월드컵 우승자에게는 조금 심심한 면이 있죠. 더 고급진 느낌을 위해 펄 도료를 화이트 위에 돋보여줄 겁니다. 펄 입자의 밀도를 낮추기 위해 클리어에 이렇게 미리 희석해 두었는데요. 펄이라는 이름 그대로 클리어 도료 안에 진주가루처럼 입자가 녹아있는 것이 보이죠. 멀리서 보면 그냥 흰색 같아도 가까이서 보면 은은하게 퍼진 펄가루가 원래 칠한 평범한 화이트를 메탈릭 화이트로 바꾸며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을 내줍니다. 이제 메시의 국가대표 유니폼을 표현하기 위한 마스킹을 합니다. 아르헨티나 하면 역시 두 개의 하늘색 스트라이프가 빠질 수 없죠. 스트라이프의 두께를 정하기 위해 1mm와 2mm의 마스킹 테이프를 가져왔습니다. 비교를 위해 두 개를 먼저 붙여보니 제 눈에는 1mm 라인이 더 이뻐 보이니 이걸로 골라주겠습니다. 먼저 스트라이프의 위치를 테이프로 정해놓고 윤곽에 맞춰 마스킹 해준 뒤에 처음에 붙인 테이프를 떼어주면 됩니다. 지긋지긋한 마스킹이지만 눈에 가장 잘 띄는 바디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신중하게 마스킹을 해줘야 합니다. 색이 삐져나올 경우에는 별로 상상하기 싫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면 괜찮네요. 전방 후드에는 메탈 스티커를 올린 뒤
그 위에 맥라렌 로고를 데칼로 붙여주고 뒤쪽 바디에는 이제는 너무나도 유명해져 버린 동네 미용실 강아지도 안다는 메시의 등번호를 붙여줍니다. 데칼까지 올렸으면 광택 작업의 베이스인 유광 클리어를 뿌려줍니다. 광이 제법 잘 올라갔기 때문에 사포는 8000번으로만 표면을 고르게 정리해줍니다. 표면 정리가 끝나면 먼저 파인 컴파운드를 극세사 1000으로 닦아주고 다음은 피니쉬 컴파운드로 닦아주면 반사면이 더욱 선명해지며 거울 같은 표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는 광택 유지를 위해 왁스로 한번 닦아주면 부품 한 개의 광택 작업이 끝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총 14개의 부품에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귀찮지만 우승을 위해 2006년부터 16년이란 세월을 존버한 메갓의 마음가짐으로 컴파운드질을 하다보면 세나의 예술적인 라인이 돋보이는 바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광택 작업까지 끝났으면 이제 뼈대에 살을 하나하나씩 붙여줍니다. 극한의 공기 흐름 효율을 위한 슈퍼카의 지느러미 에어로핀들을 붙여주고 스플리터 쪽에는 바디 부품을 양쪽에 끼워주고 전방 후드 쪽을 조립한 뒤에 차례대로 얹어주면 앞쪽은 완성. 뒤쪽 바디를 끼워주기 전에는 머플러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쪽 사양인 3개짜리와 그리고 북미 쪽 사양인 2개짜리 중에 선택할 수 있게 제공이 되는데 아르헨티나의 3번째 월드컵 우승을 축하하기 위한 유럽 사양으로 선택. 하기엔 너무 억지니까 제 취향인 북미 쪽 사양으로 골라주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로는 너무 느낌이 살지 않으니 답답하게 막혀있는 안쪽은 핀바이스로 시원하게 뚫어주고 너무 두꺼운 머플러는 칼로 얇게 갈아줍니다. 색은 비싸 보이는 티타늄 실버를 올려주면 간단한 가공만으로도 훨씬 느낌이 살죠. 비싼 티타늄 머플러는 바디 뒤쪽에 끼워주고 이제 나머지 부품들을 계속해서 뼈대에 붙여주면 됩니다. 왁스칠까지 끝난 바디를 접착제로 뼈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손놀림이 필요합니다. 메쉬의 순두부 트래핑에 견줄 만큼 말이죠. 뭐 메쉬급까지는 아니어도 한 이강인급 정도? 마무리로 뒤쪽 범퍼에는 번호판과 테일라이트를 끼워준 뒤에 바디에 달아주고 리어뷰 미러는 거울을 메탈 스티커로 재현한 뒤에 안쪽에 붙여주면 이제 정말 완성이 코앞입니다. 완성된 하부와 상부를 결합해야 하는데 이럴 때는 렌즈를 한 번만 싹 닦아주면 간단하게 조립됩니다. 참 쉽죠? 아쉽지만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은 하부에는 언더 패널을 차례대로 붙여줍니다.
혹시나 했지만 진짜 하나도 안 보이네요. 정말 마지막으로 리어 스포일러까지 달아주면 이견이 없는 축구의 Greatest of All Time 고우트 메시를 위한 하이퍼카 커스텀 맥라렌 세나가 완성됩니다.